굿모닝 글로벌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항현입니다. 주식시장이 지난 주말은 깜짝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오히려 약간은 혼조스러운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나스닥은 좀 밀렸고요. S&P 500도 소폭 하락하는 채로 마감됐습니다. 테슬라도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했던 소위 주식 분할을 이제 결정돼서 8월 말이면 여러분들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기쁨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소위 인플레이션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런 소식들을 모아보면서요. 우리 오늘 진행할 텐데요. 일단 시작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 미국 주식시장의 시황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영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8월 5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7월 고용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준의 긴축 우려가 강화되자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23% 상승했고요. S&P 500이 0.16% 하락, 나스닥 역시도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52.8만 건으로 발표됐는데요. 지난달 발표됐던 39.8만 건 그리고 예상치였던 25만 건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실업률은 3.5%로 전망치였던 3.6%를 하회하면서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5%, 1년 전보다 5.2% 급증하면서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달러 가치는 크게 올랐고 미 10년물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는 급등했습니다. 그럼 월가에서는 이 고용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강력한 고용지표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서 9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도 바뀌는 듯합니다. 고용이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커진 것이죠. 그동안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폭을 낮춰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왔는데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3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락세 보였던 에너지 섹터가 이번에는 약 2%가량 올랐습니다. 이오지 리소스가 7%, 그리고 코노코필리스와 옥시덴탈이 약 3% 올랐고요. 필수 소비재와 임의 소비재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빨간불 켜면서 하락했습니다. 금융 섹터도 이날 흐름 좋았는데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금융주들은 고용보고서의 견광, 그리고 이로 인한 국채금리 급등에 힘입어서 상승했고요. 웨스턴 디지털이 부진한 실적 발표 그리고 약한 가이던스 발표로 하락하자 마이크론, 엔비디아, AMD 등 여타 반도체 업체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6% 넘게 하락하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어떤 일들 있었는지 종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2030년에는 연간 2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를 위해서 12곳의 공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00에서 약 800억 달러라는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또 사이버 트럭 출시 일정 연기 역시도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날장에서 6% 넘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주식 분할을 의결했었죠. 오는 25일부터 미국 증시에서 3분의 1 가격으로 거래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주식 분할은 기업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더 많은 투자자가 이전보다 쉽게 주식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인수합병 이후 처음으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부진한 실적 탓에 약 16% 넘게 급락했습니다. 추가로 HBO Max와 디스커버리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합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의 급락 여파로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등도 1%대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음식 배달업체인 도어대시는 1.3% 하락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72센트 순손실로 예상치였던 41센트 순손실보다 훨씬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어대시는 총 주문 건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썰러는 바클레이즈에서 비중 확대 평가를 시작하자 4.5%가량 상승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클린에너지 관련 법안 발의에 따른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를 46달러로 잡았는데요. 금요일 종가는 33.24달러로 약 13달러나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버진갤럭틱은 첫 상업비행 일정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 17.5% 하락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연기된 것이라서요. 2023년 2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하는데요. 트레이스트는 버진갤럭틱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매도로 변경했고요. 목표 주가는 8달러에서 5달러로 낮췄습니다. 이오지 리소스는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7% 넘게 상승했는데요. 올해와 내년의 생산량을 4% 증가할 계획을 발표하자 급등했습니다. 이에 코노코필리스, 옥시덴탈 등 다른 에너지 업종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90달러를 하회한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수요 증가 기대감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니까요. 주요 일정들 역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가 연이어서 발표됩니다. 8월 10일 수요일에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리고 11일인 목요일에는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2일에는 8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이 물가지표들이 미 연준의 행보를 어떻게 결정지을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또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도 남아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떠오른 이슈에 대해서요. 키워드를 저희가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애프터마켓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의 최진석 수석연구위원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마켓 키워드부터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도로 긴축 공포라는 오늘 키워드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오늘의 이슈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호조가 깜짝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도로 시장이 좀 긴축 공포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폭스뉴스에서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실제로 CME 페드워치 선물시장에 따르면은 75bp 9월 인상 전망이 70%에 육박하고 있죠. 그러면서 1주 전에 28% 그리고 한 달 전에 13% 대비해서 동수치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3번 연속으로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하는 셈인데 평소에 인상폭에 비해서는 25bp였으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인상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FOMC에서 9월에도 이례적인 큰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체감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에서 특히 7월 임금 상승률이 YOY 기준으로 5.2%에 달했죠. 그리고 전달 대비해서도 0.5%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그러면서 주요 기관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 지표, 특히 임금 관련 지표가 연준이 원한 바가 아니었다라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일단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만큼 고용이 진짜 좋은 건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위 긴축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두 부분 모두 다 좀 살펴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일단은 깜짝 고용 호조와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컨센서스를 넘어선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투자정보 웹사이트 베런즈에서는 61.21%로 또 한 번 떨어진 경제활동 참가율이 결국은 노동 공급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결국은 이번 지표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과 연관되는 그런 요소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고용시장이 그러면 정말로 강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의구심을 품고 살펴볼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늘어나고 있는 파트타이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지표에서도 비자발적 파트타이머가 7월에 30만 3천 명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6월 달에 70만 7천 건 이 감소에 비해서 반전하는, 부정적인 쪽으로 반전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고, 그러면서 여기와 관련해서 CNBC에서도 향후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좀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티 잡러, 그러니까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지표에 잡히는 현상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정보 블로그인 제로 헤지에서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 달과 7월 달에 고용은 줄어들었다. 근데 멀티 잡러만 26.3만 명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착시로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그 둘 중에 아니면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용지표 자체가 앞으로 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미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밀렸다라고 오늘 재밌는 키를 정해 주셨는데요. 키워드 또 밀렸다 관련돼서는 또 어떻게 또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또 밀렸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테슬라 관련해서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6.6%나 밀렸습니다. 전일에 3대1 주식 분할을 이 이사회가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CEO의 경기 침체와 관련한 발언, 그리고 사이버 트럭과 관련한 발언이 이 주가 급락의 원인이었다는 해석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기관이죠. 더 스트릿에서 사이버 트럭 관련한 안 좋은 뉴스가 있었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실제로 또 이 일정이 밀렸냐 하는 우려를 키우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 부분을 그러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날에 이제 머스크가 일단은 2019년도에 99달러의 사이버 트럭 예약을 받을 당시의 가격 3.99만 달러, 4만 달러 안 되는 그 가격과 관련해서 그 후 많은 게 바뀌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가격 상승을 예상케 하는 그런 발언으로 예상이 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머스크가 내년 중반에 사이버 트럭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발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러면 밀린 것을, 일정이 밀린 것을 시사하느냐, 히스토리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 2019년에 사이버 트럭을 테슬라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시점을 2021년 말으로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8월에는 2022년으로 이 일정이 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가능하면 호플리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내년이다, 2023년이다라고 또 한 번 밀렸음을 얘기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년 중반으로 다시 한번 좀 일정이 밀린 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7월 달에 2분기 실적 콜을 통해서도 생산이 내년 중반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발언을 전하기도 했지만요. 동시에 내년 중반에 인도를 할 것이다라는 또 발언을 머스크가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생산과 인도에는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밀렸다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발언이 이번에 전해졌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가 그 사이버 트럭을 이미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주주분들, 특히 이제 테슬라를 기다리시는 분들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했던 소식인 것 같은데,
실제로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주식 분할에 대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그 표를 행사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과연 그래서 테슬라 주식 지금 없으신 분은 지금 사야 되는지 아니면 주식 분할하고 나서 가격 부담이 좀 줄어든 다음에 사야 되는지 어떻게 좀 보세요? 주식 분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기업의 가치 그리고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슈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접근하기 쉬워진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수 수요가 증대되는 모멘텀으로 인식되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요. 지난 2012년에서 2021년까지 주식을 분할한 S&P 500 기업들이 그 후에 1년간 평균적으로 주가가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만약에 주식을 분할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가 좀 안 좋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액면가가 좀 높으면은 어떻게 본다면 좀 퀄리티주다 이런 인식을 또 하게 마련인데 이거를 여러 단계로 좀 쪼개다 보면은 시장에서 좀 인식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또 해석이 기사에서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는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뭐 시티그룹 그리고 뭐 트루이스트 이런 데서 매수 커버리지를 새롭게 개시하거나 아니면 목표 주가를 높이는 등 펀더멘털에 대해서도 좀 좋은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는 있지만은 테슬라 역시도 지난 2020년 8월 달에 주식 분할을 한 이후에 어떻게 본다면 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액면 분할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경계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제가 미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의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